안녕하세요. 머더컨TV입니다. 제가 기존 모욕죄 관련 영상에서 수많은 댓글들 달렸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욕죄는요, 솔직히 케바케예요. 솔직히 모욕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맥락, 어떤 사건의 경위, 그리고 어떠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관에 따라, 그리고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합니까? 저는 다만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세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자, 이제 질문 볼게요. 꼭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 욕설에 표현한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가 누구한테 이거를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는 특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 혹은 챔피언명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름을 이니셜로 쓴다거나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봐도 A가 B를 욕설하는 게 맞다면 아이디 또는 챔피언명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롤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이제 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롤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특정성 성립되려면 여기서 몇 가지가 추가돼야 돼요. 예. 롤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 정보가 나오는,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SNS 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아이디만 클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 정보가 대충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인터넷 유명한 카페의 방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방장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그 사람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롤은 아이디를 클릭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 정보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디 프로필 사이트가 있어갖고 프로필 관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프로필을 열람하면 그 사람의 사진 정보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롤 채팅창에다가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의 사진을 이제 게시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롤은 아이디 또는 챔피언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신분 정보를 밝히라는 거예요. 신분을 꼭 밝히셔야 돼요. 왜냐면 가해자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해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잭스를 했다. 그럼 그 잭스를 사용하는 누군가를 욕하는 거지. 그 잭스를 욕한 거지.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에요. 그럼 홍길동을 이 사람이 알고서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광경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채팅창에 있었던 제3자들도 여러분 이름이 홍길동인지 모르고 그냥, 누가 그냥 잭스 욕하나 보네, 잭스한테 패드립 하네,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은 여러분의 신분 정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떠나서 이거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아이디나 챔피언명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이 유명한 BJ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꿀탱탱님이나 스가님이나 누군지 알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나 챔피언명만으로도 특정 성립돼요. 아니면은 페이커 선수라든지 하이든 부시 누군지 알잖아요. 이름 알잖아요. 그 선수 소속이 어딘지 알고 팀 어딘지 알고 얼굴 누군지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디나 챔피언명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아니고서는 특정 성립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롤에서는. 아셨죠? 신분 안 밝혔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롤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걸 밝혀야 하나요? 많이 밝힐수록 여러분을 더욱더 특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적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는 동까지만, 그리고 핸드폰 번호, 요 정도까지만 밝히셔도 되고요.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더 많이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학교 다니시는 곳, 학번이라든지, 이런 거 밝히셔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더욱더 특정시키는 거니까. 네, 아셨죠? 이름하고 주소만 밝혔는데 특정서 성립되나? 안 돼요. 솔직히 사는 지역에 여러분 이름이 만약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특정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두유가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까 사실 특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유가 있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성이라는 게 사실 그 욕설 광경을 목격한 제3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3자. 가해자가 아냐 모르느냐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이 제3자가 여러분이 누군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인 듀오라면 그 듀오는 여러분 알잖아요. 이름 알잖아요. 얼굴 알잖아요. 특정성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공연성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 두터울수록 그 모욕당한 사실을 그 여러분 그 듀오인 친구가 또 다른 타인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전파 가능성이 부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분이 두텁다고. 다시 말해서 친하면 친할수록 친분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 욕설 광경을 타인에게 얘기를 안 할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부인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 입증이 되어야 인정이 되어야 그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듀오가 아니고 생판남이다? 이때는 모르는 제3자들이니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유성이 성립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특정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분 밝힌다면 이 특정성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듀오가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지만 공연성은 별개다. 공연성이 성립되려면 듀오인 친구가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모르는 제3자가 있는 편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신분만 밝히면 되니까요. 몇 번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누구나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증거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고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예측합니까? 누구나 고소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요 그냥 수사만 할 뿐이에요. 고소장 접수돼서 그냥 수사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이 접수 단계에서 특정성을 가장 먼저 트집 잡거든요. 특정성이 성립 안 되면 사건 안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고소를 안 당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결론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케바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명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닉네임이 본명이라면 그걸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여러분의 그 닉네임이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신분을 밝히셔야죠. 왜냐하면은 설사 그 닉네임이 본명이더라도 여러분 사는 동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안 밝히셨잖아요. 어차피 신분 밝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닉네임이 본명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특정 성립되는 게 어렵다. 똑같이 욕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돼요. 똑같이 모욕을 준 상황이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욕설은 꼭 패드립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욕설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모욕죄 성립 요건을 따질 때 욕설의 수위, 욕설의 정도, 횟수도 보거든요. 따라서 세면 셀수록 좋아요. 근데 센 욕설이 뭐가 있어요? 패드립밖에 더 있어요? 패드립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위가 만약에 바보, 멍청이 이런 욕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수위가 약하거나 욕설을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모욕죄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하도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많이 하니까 적어도 패드립 이상 되어야지 모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쨌든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패드립 정도는 돼야지 모욕죄로 고소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확실히 가능해질까요? 반드시 신분 밝히셔야 되고요. 롤에서는 특히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시고 또 특히 중요한 건 반드시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리고 합의금 개꿀, 너 고소할 거다. 합의금 개꿀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지도 마세요. 이거 나중에 트집 잡힐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수사관이 욕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의금 개꿀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욕설 유도해가지고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고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트집 잡힐 수가 있어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욕설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때 욕설을 멈췄다? 그럼 고소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목적이 욕설을 안 듣는 게 욕설을 상대방이 그치는 게 목적이고 합의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합의금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합의금을 노리고 기획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눈여겨보거든요.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욕설을 안 듣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거기서 스톱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욕설했다? 그때 고소하시면 돼요. 가능한 한 상대방이 많은 욕설, 많은 패드립을 할수록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모욕의 그 정도, 그 횟수에 따라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갈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론은 반드시 신분 밝힐 거, 그 다음에 욕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 그리고 적어도 패드립 이상 정도 되실 거, 이렇게 해당이 되면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모욕죄로는 인정이 되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욕설 없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자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